그래서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데도 이렇게 큰 스피커를 듣는 것처럼 너무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성가대를 위해서 어쩌면 신앙은 찬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고 내 안에 있는 내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좀 같이 저는 먼저 믿음이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복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어쩌면 강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진행된 게 아닌가, 아니면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진정한 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씨앗은 그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언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눈에 보이는 삭이 우리 안에 보일 때 믿음, 그 안에 있는 믿음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넓은 추수대와 같은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100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서 처음부터 통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야보는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교사로서 도시계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두만강 강가에서 20여 년을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도시는 교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도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다 이렇게 외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는 교회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파주는 무엇일까요? 교회다. 제가 오늘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말 도시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하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 DMZ 파주로의 도시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의 제목은 DMZ 파주로의 선교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해야 믿지 않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일방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언어로선 도시적 접근이 맞다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저는 국경도시협의회와 새한반도센터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목차는 4가지로 정해봤는데요. 첫째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고 변화되고 있고 또 그 시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마치 차가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대표져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입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세상에서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그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임진강은 북한과 남한이 접경에 있습니다.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이 접경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북한을 접경에 두고 있는 변경으로서 북한에 있는 두만강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만강은 우리한테 익숙한 곳으로서 잘 알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또 그리움으로 잘 담겨진 곳이다 해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Why DMZ? 왜 DMZ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DMZ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DMZ 안에 있는, 파주 안에 있는 DMZ에 우리가 도시적으로 아니면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먼저 세계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국 중심으로 보는 세계 지도에는 당연히 한국이 중심이 되어 있죠. 앞으로는 세계 지도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발전 중심지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가 아니라 라진이 있는 두만강 유역과 핫산 지역을 국가 전략의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푸틴은 매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대학에서 매년 국제 포럼에, 국제회의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있고 거기에 국가에 대한 전략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에 옛날에 갖고 있던 명예가 있습니다. 명성 또한 있고 그들은 최소한 그 중심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그들의 입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러시아의 입김이 손에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치르게 되고 또 동유럽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나토라는 그룹으로 다시 뭉쳐서 러시아와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쪽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즉 러시아가 있는 동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은 점차적으로 그것을 먹고 살 게 없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스크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연해주 그쪽에 있는 많은 땅들은 비어가고 러시아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쪽은 겨울에는 너무 긴 겨울 때문에 일하기도 어렵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극동 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는 항상 사계절을 얼지 않는 항만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가려고 1대1로를 계획합니다. 이것은 지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에부터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무역을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동북삼성을 통해서 태평양을 지나 직접 연결하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 대륙으로 가는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에는 점잖게 썼다면 실은 중국에는 여기에 구군이 달려있는 큰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간의 수공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물건들을 중앙아시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를 활성화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에너지로 인한 전쟁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있어요. 미국의 에너지를 석유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끊게 되면 중국에서는 그 에너지 때문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로가 필요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중국이 많은 모든 돈을 철로를 개설하고 항구를 여는 돈을 다 댑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에서는 외국에서 투자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자국 내에 있는 노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중국에서는 모든 자본도 들어오지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인건비를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 내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만 들어가게 되는 결론적으로 그런 원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1대1로 사업은 거의 멈추게 되는 사정까지 되게 되었어요. 그럴 때 동북삼성이라는 것은 중국의 세 개의 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빈이 있는 도시, 흑룡강성, 또 대련시가 있는 요녕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춘, 또 연변주가 있는 길림성, 이렇게 세 개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의 성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곳에 있지 않고 경제가 활성되고 또 그리고는 취직하기 좋은 북경, 상해, 신천으로 이주를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동북삼성은 인구들이 비어가는 상태가 되죠. 여기에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큰 이유는 태평양을 건너에 있는 미국에서 건너온다는 것이에요. 문화가,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외국의 바람으로부터 중국 동북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문화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극동 쪽, 동해 바다 쪽, 라지널 쪽을 통해서 이들이 발전해서 바다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소련과 함께해서 북극해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중국의 큰 계획들을 가지고 일대를 진행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수출을 위해서 인도와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것들이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대륙으로 유럽으로만 간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가지고 기차에다가 싣고 필요한 데서 뿌려놓고 들어올 때는 원자재를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온다면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또한 바다로 가는 것보다 기차로 가면 그 물류비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경제가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때 한반도가 걸려 있어요. 유럽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남한과 북한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에요. 병목 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북아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는 세계적인 새로운 시대가 되고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대독해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면서 복음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각각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진 유럽은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들의 유럽이 발전하게 돼요. 그 발전은 그동안은 마차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 교통수단은 우리가 생산한 쌀과 콩들을 운반하려면 마차로 운반해야 되니까 한 달, 두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일어나는 증기기관차가 하루 이틀이면 가는 그런 교통수단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국수주의를 선언합니다. 독일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모스크바로,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건너간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상으로서는 서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으로 번지게 되고 그 번지는 것이 전 세계로 가게 되죠. 요즘에 올림픽을 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있던 갑자기 솟은 프랑스 파리 에펠탑 어떠신가요? 보기 좋죠? 근데 거기 밑에 깔려있는 옛날에 있는 근대 건축들 보면 낮게 있잖아요. 그 위에 갑자기 철로 우뚝 솟아있는 괴괴한 건물. 그 건물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 많은 파리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건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괴괴하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들을 수 있냐고 반대가 심했죠. 그 당시에는 철, 유리, 콘크리트가 발명이 되면서 철이 생기면서 에펠탑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그러면서 무역 박람회를 일으키고 미국에서도 박람회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지구처럼 하나가 되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가 되는 현대화, 세계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양식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도시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는 서양 중심의 세고 또 서양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 막히게 되었어요. 이제 서양과 동양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동안의 서양 중심의 모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지금은 막혀버리게 되었어요. 그 시점이 태평양에서 건너오는 한국의 거점에서 멈춰버렸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전 세계는 K-팝 등 동양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죠. 옛날에 우리가 비빔밥 먹으면 대충 먹는다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비빔밥은 아주 맛있다고 이렇게 각종 양념들이 각종 채소가 들어서 고기보다 맛있다고 하는 것이 불과 여러분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지금은 세상은 변했는데 나는 한 게 없어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는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동양시대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다 해서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우리가 사는 그런 소비 패턴, 산업 패턴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5차 되면서 패턴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문화로 바뀌게 되죠.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공동체는 낳는 것에 익숙하고 내 것 있게 없고 우리 거가 있고 거기엔 서로 유익이 있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것에 익숙한 것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 동양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시대를 정확히 읽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는 세상은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2015년 3월 달에 KBS 상사 88주년에 통일 한반도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라진 선봉과 러시아의 핫산, 그리고 북한의 훈춘, 이 세 지역을 하나의 두만강 다국적 도시로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 지도에 보면 왼쪽 맨 끝에 보면 청진이 있는데, 그 청진은 부산과 목포와 서울을 연결해서 청진으로 해서 라진까지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TKR 기차가, 한국 기차가 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와선 만주로, 몽골로, 또 시베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중심을 이곳 라진과 핫산과 훈춘에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지역을 두만강 다국적 도시로 둔다는 것이에요. 이 세 나라를 유럽과 아시아를 모으는 유라시아의 특별시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방천에서 또 러시아 핫산에서 북한 라진이 만나는 이곳에 두만강 다국적 도시를 만든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가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치 옛날에 있었던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무역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진행되지 못하였어요. 이것의 실제 당국자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지역들을 100만 평씩 묶어서 한국과 일본이 자본을 투자하고 에너지, 농식품,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경제 특구를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칭화대학의 교수와 러시아와 미국, 한국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정치적인 것들 입장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1912년에 시작되었으니까 계획은 훨씬 전에 시작됐겠죠. 결국은 지금은 다른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한국과 일본이 자본을 투자할 그런 형편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땅도 자기가 갖고 있고 돈도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들어올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이 하면 안 들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UNDP의 사업으로, UN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인데요.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 사업 벨트를 구상합니다. 목포와 서울과 또 파주, 개성, 평양, 신의지역,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계획입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에너지 자원 벨트로 해서 부산과 동해시와 그리고 청진, 나진,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러시아의 가스를 라진을 통해서, 북한 라진을 통해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협의하고 진행되려다가 멈춰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3자가 다 승인을 하고 진행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멈춰버리게 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해든 동해든 한국과 북한과 중국,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연결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파주, 이 DMZ의 지역의 접경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와 평화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곳에도 살고 있고 또 그리고 더 잘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인 두만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한반도에서 제일 북단인 지역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접해져 있고 또 북한의 경계인 그 파란 선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두만강입니다.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인데 오늘은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용정시가 있으면 회룡시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또 도문시는 남양시와 온성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훈추는 그 앞에 아오지 탄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핫산이라는 글씨에 보면은 두만강동인데 거기 빨간 선인 것은 그게 철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예요. 여기까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까지만 중국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바다까지 나가려면 15km 이상을 나가야 돼요. 직선으로는 8km. 그러니까 중국은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막다른 골목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익숙한 걸로 하면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부동산 가격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맹지로서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곳에 합병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훈춘, 러시아 핫산, 북한의 라지는 세 지역을 한 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죠. 중국의 계획은 그래서 도문시의 두만강 광장이라는 것을 해서 북한과 중국의 문화 교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수, 중국에서는 양수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온성섬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두만강 다흑적 도시, 중국에서는 훈춘 다흑적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또 새로운 한국에 보내시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평창 포럼에 제가 2년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남북 강원도 글로벌 피스파크에 대해서 DMZ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는 금강산, 남한에는 설악산 이것을 어떻게 관문도시로 평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하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DMZ 시티 파주로서 어떻게 선계적으로 도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사례로 북한 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13개 지역에 개발구를 신설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성섬인데 그 온성섬엔 북한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휴식 관광지로서 봉사하는 관광 개발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을 넣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는 수영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TV에 뉴스에 보면 수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영장의 발전의 척도의 어떤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그 평양 뉴스에도 가끔 보면은 자기네들을 잘 산다는 표현할 때 수영장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개발구에 수영장을 꼭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받아선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도문시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는 그것을 평양에 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평양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한 1층 높이로 평양거리를 만들고 그것에 국제문화예술산업단지를 만들자. 평양에 유명한 그 문화예술단이 있어요. 피바다 공연단. 그 공연단이 와서 외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류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자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반도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것이 온성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양수진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양수진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온성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다리가 북한과 중국과 연결되는 이 다리가 있는데 6.25 때 다리를 미군에서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군사로 들어오니까 다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앞에 산이 오뚝 삼각형을 솟은 사진이 있죠? 그건 산이 아니라 이쪽 지역은 탄광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아우디 탄광까지는 다 평광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밑에 석탄이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밑에서 땅에서 파서 쌓아 올리면 이렇게 높은 산이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좋죠. 다 평지니까 사람들 도망가기도 어렵고 관리하기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속으로 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 속을 파서 탄광, 석탄을 캐는 것이에요. 이곳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NK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북한, 그리고 도문, 그 다음에 도문강, 그리고 가운데 양수, 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본 다리가 이것이. 이 다리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연결해서 하자는 것이죠. 그것의 마스터 플랜 총체 계획은 마이스 산업 단지를 만들자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서 여기서 수영장, 경마장 이런 거 만든다고, 중국 정부에서는 여기서가 골프장, 카지노 이런 거 만들자는 거고, 제가 만들자는 것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면 쇼핑도 하고 극장도 보고 관광도 하고 이런 걸 만들자. 그리고 중국 쪽에는 관광 휴양마을, 쉽게 얘기하면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고 쉴 수 있는 예술인 마을을 만들고, 북한 쪽에는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판매되는 관광 상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 전체를 동북아 문화예술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게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중국을 함께 전체에 묶어서 동북아 문화예술거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가운데 임진강이 있다면 하나는 북한, 가운데는 DMZ가 있다면 하나는 북한 개성, 하나는 파주가 있다면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이걸 세계적인 투자자의 한 사람이 있어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알고서, 이 사람이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는데 소식을 알고 단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 이거 관심 있다, 보고 싶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이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또 그리고 멋있는 중국 음식을 먹지 않고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만든 김밥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미국 사람,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김밥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아주 좋아했어요. 유부초밥, 김밥, 이런 것들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장구 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또 하나는 이제 두만강 하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강이 있다면 밑에가 중국이고, 그리고 조선, 북한, 또 그 너머엔 낮은 항이 있어요. 또 그리고 러시아의 하산. 가운데 철도가 있잖아요. 철도가 어디까지가 러시아 쪽이냐면 높은 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설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러시아는 큰 국가니까 크고 자기네는 작으니까 작게 구분하자. 그래서 철도를 하나는 크게 하고 작게 해서 경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도시로 만드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UNDP GTI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진행했고 이 당시에 제가 이것의 연구소 소장으로 진행을 하였어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모았어요. 한국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또 중국 친구도 왔는데 중국에서 프랑스 파리 유학 같은 친구가 교수의 추천으로 와서 같이 이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임진각과 또 DMZ의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젊은이들 같이 참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김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저 혼자만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은 같이 받고 그것이 공동체죠. 그것이 동양적으로 익숙한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이것에 참여하니까 여기서 참여한 내용으로 그들이 그 했던 일들을 외국에 제안했더니 외국 대학에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했던 애들이 다 미국의 좋은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쪽 파주와 DMZ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만들어서 후세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부모로서 하나님 보내신 부모가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것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노란 선에 쳐져 있는 것이 중국 방천에 있는 용호각입니다. 그리고 두만강이 있고 북한, 러시아 핫산, 동해바다가 있어요. 중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방천과 북한의 선봉과 러시아 핫산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만 있다면 아까 얘기한 동북삼성에 있는 젊은이들이 북경이나 신천이나 상해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여기가 지역이 발전하게 되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발전하게 되죠. 저는 이 계획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중국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북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불안할 수 있죠. 그러나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길을 통해서 땅끝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달란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탁월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증거로 달란트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친절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주로 들어가는 도시적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Why DMZ인가? 왜 DMZ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백에서, 저희 아버님도 연백에서,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세돌 때, 3살, 3개월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어요. 저는 황해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파주에서 개성 가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DMZ로 막혀져 버렸어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의 혈연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왠지 모르게 헤어져야 됐어요.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DMZ는 한반도 통일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됐어요. 중국이 도와주면 되는구나. 러시아가 도와주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들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북한과 중국은 긴밀하게 되어 있고 거의 95% 이상이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마도 중국이 생필품을 딱 끊으면 그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스토퍼, 남한과 미국은 긴밀하고 미국과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의 관계는 태평양과 바로 되어 있는 미국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야 미국도 포함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서양 문화의, 인류 시초의 문화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임하면서 땅끝으로 전하는 복음이 시작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서양이라는 틀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문화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멈춰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동양과 서양과의 싸움,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으로 지금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된다면 동양의 중심에서 서양의 자원과 기술이 들어오는 동양 중심의 문화로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동양의 문화는 어쩌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이야기 좋게 얘기한다면 공동체일 것이에요. 공동체를 가장 하나님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양적 사고로서의 접근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제 1대1 복음보다는 가족 중심, 부족 중심, 시족 중심, 국가 중심, 지역 중심이 더 익숙하다. 하나님의 때가 더 가까이 왔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뜻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결국 이것은 DMZ로 인한 남북한의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 시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열게 될 것이다. DMZ 오픈은 세계의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은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서양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DMZ를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한반도의 중심엔 철원이 있다면 한반도의 중심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엔 이 파주가 있습니다. 이 파주에서는 한반도의 1호 국도인 목포에서부터 서울, 파주, 개성, 평양, 신의주, 그리고 중국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1호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도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앞으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도시들이 너무 많이, 이제는 수평적인 도시가 아니라 수직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과 신의주에서, 서울역에서 1시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저희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파주, 문산과 그리고 개성과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MZ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이 DMZ를 파주에서 도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가운데 DMZ가 있고 그리고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 DMZ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만약에 한국에서 도라산 다음역에 개성으로 갈 수 없다면 DMZ 안에 남북 마실마을역을 만들면 어떤가?
북한에서도 개성에서 바로 한국으로 넘어올 수 없다면 DMZ 안에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면 어떤가? 한국에서도 DMZ의 여근으로 들어가고 북한에서도 개성에도 여근으로 들어오는 거죠. 거기는 서로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하니까 이것을 DMZ 시티로 도시적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도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이 무시되면서 어렵게 되면서 이상적인 도시의 도시계획을 하게 돼요. 한 예를 들면 일산 신도시 예를 들면 호수공원이 있고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DMZ를 동북아를 위한 파주 개성시 합쳐서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파주 문산 쪽에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 있고 통일천이 있고 또 개성 인삼도 재배하니까 군내 초등학교, 임진각 매운탕, 또 카페 이런 도시적인 요소가 있어요. 개성에도 있겠죠. 개성공단이 있고 개성 전통공원도 있고 개성 마을도 있고 여기도 개성 인삼이 있겠죠. 그리고 기정동 초등학교도 있고 개성 만두집도 있고 개성 전통 찻집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DMZ 시티로 만들자는 것이죠. 결국은 가운데 좋은 공원이 있고 주변에는 교육, 문화, 주거 이런 시설들을 함께 어울리는 동북아의 최적지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런 내증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한국에 걸쳐있는 멈춰버린 병목 형상에서 그것이 문제가 DMZ라고 한다면 남북한이 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을 담을 수 있으려면 DMZ로 담는 것이 아니라 DMZ 시티로서 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시적으로 담을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파주와 개성을 담은 DMZ 시티로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동북아 도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땅끝으로 갈 때 마지막 주자로 가는 그런 요즘에 어저께 보니까 400m 개주할 때 마지막 런너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때는 땅끝까지 바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도시계획가로서 한 백지에다가 새를 그려 넣는다면 아까 씨앗의 100배를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은 그 안에 하늘을 그려 넣으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무엇을 하든지 주께로 향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게 될 것이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가 새를 그려 넣었더니 그것은 하늘이 된 것처럼 DMZ 시티는 마지막 시대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에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되는 것에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남과 북이 갈라진 이곳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거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믿음은 거룩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형편이 되어서 일산 신도시에 들어오고 또 부족해서 운정으로 들어오고 더 형편이 약해서 문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쳐먹고 개성으로 땅끝으로 향한다는 이 파주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참으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파주 시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해와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 남과 북이 화해가 되고 개성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참으로 파주시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